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선거법은 2년 징역형이 구형이 됐고 위증교사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구형될 것이다 라는 건 거의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구형한 것을 재판부가 선고를 할 것이냐,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이재명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많은 법조인들의 전망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중형을 선고하게 될까, 중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가장 간단한 이유는 신진욱 부장판사입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을 맡고 있고 이화영의 대북 송금 재판을 지난 1년 넘게 재판을 진행을 했고 1심 선고를 내린 신진욱 판사입니다. 신진욱 판사에 대해서 지난 1년 넘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진욱 판사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걸 전국에 지금 3,000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모두 지켜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이 두 가지 재판, 이 재판부가 검찰의 중형 구형을 받아들일 것이다. 신진욱 판사에 대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왔느냐, 지난 1년이 넘게, 이 부분입니다. 이게 또 앞으로 다음 달 2일 이 신진욱 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입니다. 대북송금,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를 연다라고 하면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의 김성태, 이화영 모두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판사가 돼서 재판을 열겠다는 것과 꼭 같습니다. 신진욱 부장판사에 대한 조롱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신진욱 판사를 그렇게 공격하고 또 이제 조롱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대한민국의 검찰은 물론이고 국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3,000명이 넘는 판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고 지켜봐왔고 또 다음 달 2일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재명에 대해서 선고가 왜 중형이 선고될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 분석, 예측도 마찬가지고 재판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재명도 가전짠꾀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신진욱 부장판사에 대한 대처 방안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오만해진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난 부분을 분석해보면 이재명이 뭘 잘못했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시간이 걸립니다.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지난 1년의 이재명의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처를 보면 이재명이 뭘 가장 잘못했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재명은 굉장히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내세워서 과감하게 거의 무식하게 신진욱 판사 재판부를 공격합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 전에 지난해 9월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검찰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를 합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40명이 반기를 듭니다. 이재명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보라.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국회에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영장 실질심사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이 됐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창훈의 변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다 소명이 됐으니까 더 증거인멸할 게 없지 않느냐라는 유창훈의 변명에다가 위증교사가 소명이 됐는데도 위증교사는 사법방해입니다. 그런데도 구속시키지 않겠다. 그런데도 구속시키지 않는 유창훈의 변명입니다. 다 소명이 됐으니까 더 증거인멸할 게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이재명이 오만해진 겁니다. 유창훈 부장판사, 이재명은 그 당시에 한 달 가까이 단식을 한다, 단식 쇼를 벌이면서 아마 자기 인생에서 최고로 긴장, 초조했을 겁니다. 이재명은 거의 구속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겁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에 의해서. 이재명은 여기에서 오만해지면서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재명이 각종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해오면서도 법꾸라지처럼 피해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유창훈 부장판사 때문에 오만해진 겁니다. 이거 검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는 검찰에 대해서는 맞서야 합니다. 검찰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건드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이재명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을 공격하면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전략적으로. 사법부도 같이 탄핵을 한다. 판사도 탄핵한다. 법 왜곡죄에 판사도 넣는다라고 했다가 판사는 빼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1년 동안 사법부는 건드리지 않았어야 하는데 사법부까지 건드립니다. 이재명의 오만 때문입니다. 건드린 그 대상은 신진우 재판부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화영의 대북송금 이 재판을 놓고 민주당이 심심하면 신진우 부장판사를 공격했고 농성을 벌이고 개딸들이 몰려가서 신진우 부장판사 그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하겠다, 고발하겠다, 별의 별 공격을 다 했습니다. 이화영은 부인을 내세워서 재판 지연을 하고 재판 방해를 하고 변호사가 사임을 하고 난동질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신진우 부장판사 그동안 재판을 잘 받아 재판 지연을 해오다가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진다라고 하니까 또 기피 신청을 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불공정하다라면서 이 기피 신청 대법원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그 다음 또 재판 지연, 재판을 방해하면서 이화영은 보석시켜달라고 또 보석 요청을 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북송금 재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9년 6개월 징역형이었습니다.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은 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재판과 합쳐달라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심리를 시작한 나흘 만에 대법원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합칠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재명은 수원지법에 가서 신진우 부장판사의 재판을 받아라. 대북송금. 대법원의 이런 판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공정한 재판 판결을 내립니다. 또 이화영과 민주당의 가전 괴롭힘에 꿋꿋하게 맞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를 괴롭힌 것. 이게 이재명의 결정적 실수입니다. 이걸 전 국민이 지켜봤고 전국의 판사들이 지켜봤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 것이냐, 검찰의 중형 구형을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중형을 구형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선거법 위반 2가지 거짓말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다. 자기가 당선될 목적으로 적당히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될 일을 정확하게 부인을 합니다. 이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협박한 것이다. 고 김문기는 아예 몰랐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재명이 선거 때마다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또 거짓말을 덮었다. 국민 앞에서. 이재명은 상습범이다. 악질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했다. 사법 방해를 노골적으로 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한 법꾸라지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이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징역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일 있을 위정교사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법정 구속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법 위반과 거의 비슷합니다. 위정교사 이재명은 재판에서 거짓말을 교사해서 재판 결과를 뒤바꾸었습니다.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김진성에게 위정교사를 해서 자신이 전 2년에 검사 사칭한 것은 누명을 쓴 것이다. 이걸 재판에서 거짓말로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건 가중처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거짓말 위증교사는 상습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증교사를 하고 사법 방해를 하고서도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방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겁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검찰의 주장, 검찰의 구형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구형 수준대로 아니면 구형 수준보다는 낮더라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것이고 이재명도 이 부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이 유창훈 부장판사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재명은 여기에서 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 공격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단호하게 이화영 재판에 임했습니다. 재판 지연 시간을 질질 끌면서도 1심에서 9년 6개월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재판 지금 이제 준비 기일을 거쳐서 곧 시작이 됩니다.
이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이재명의 공격이 이재명의 결정적 실수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여기에 이화영의 부인 또 김성태, 쌍방울의 김성태 등등 증인을 34명을 소환을 했습니다. 이화영의 부인인 백정화도 소환을 했습니다. 이걸 모두 소환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지금 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들은 빼고 유리한 증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지금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청문회를 열겠다. 이걸 신진우 부장판사는 어떻게 바라볼까? 예정인 겁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검사를 탄핵하는 일도 거의 없었거니와 검사 탄핵을 앞두고 이렇게 청문회를 여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이게 검사 탄핵을 앞두고 지금 대북송금 재판입니다. 재판 관계자들을 모두 부르겠다. 그러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가 판사가 되고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재판을 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지금 진술이 왜곡된 게 없느냐, 이걸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진우 부장판사가 모두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1년이 훌쩍 넘게 재판한 그걸 모두 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과 꼭 같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능욕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이 정부과 관련해서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꼭 이런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중앙정치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혼수를 두거나 또는 비판을 하는 그런 발언을 보면 그게 밸런스도 맞지 않고 내용도 틀리는 게 많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같이 여야가 갈등하고 충돌하고 사실 충돌 정도가 아니라 이게 무슨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정청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광의 거기 보궐선거에 지원하러 내려가서 거기서 한 말입니다. 지금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지금 정청래나 최민희나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바로 그런 거다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각각 추천하기로 했는데 투표를 딱 해보니까 야당 의원들은 찬성해주고 여당 추천한 의원은 반대를 해가지고 저들이 그 야당 추천한 의원만 지금 국가인권위원이 된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폭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 여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검사 정치로 일관하고 있어서 혼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사 정치. 이게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할 일인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야당을 따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야당이 사실상 협치를 하지 않고 야당이 여당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192석이 있으니까 마구 밀어붙이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검사들 탄핵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방송사법에 대한 특검법, 온갖 특검법을 다 발의하고 마구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홍준표 시장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재명을 인정하라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이재명을 인정했더니 지난번에 회의를 한번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은 중요 범죄 피의자이고 지금 피고인입니다. 대통령이 그를 만나고 상생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이재명이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추경호 원내대표 또는 한동훈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도 지금 이재명을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 여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엉뚱한 소리 완전히 야당 편에서 이 정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발언을 미국에 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LA 가가지고 이게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SNS를 글을 썼다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뭔가 초조해가지고 또 자신이 굉장히 과거에 대권 후보도 나와봤으니까 내가 한국 정치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내가 대권 주자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 지금 홍준표의 지지율은 참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나 한동훈 거기에 비하면 지금 1, 2%, 2%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홍준표는 사실상 지금 흘러간 물이 아닐까 이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것도 이재명을 도와주는. 전에 문재인 관련해서 수사를 하니까 문다혜까지 왜 수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 관련 수사를 하면 되지 문다혜까지 왜 그렇게 하냐 이런 발언들도 한 게 홍준표입니다. 문다혜.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조국 수사를 하니까 아니 조미애까지도 왜 수사를 하느냐. 그 남자 한 사람만 처벌하면 되지 부인까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온정주의 내지는 개주의적인 발상을 갖고 있는 게 홍준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 문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보수 괴멸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수사해서 그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홍준표 과거에 대구시장인가 할 때 대구 그때 부시장 정무 부시장을 했던 조진래 의원도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아니죠. 그 경남도지사실 때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홍준표도 문재인이 얼마나 무도하게 지금 무자비하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 나중에 돌아서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본인이 이게 경남도지사를 할 때 이재명을 경남으로 불러가지고 또 막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그때 당시 이재명은 그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보고 이게 속이 말하자면 홍준표는 속이 좁다, 아주 속이 비좁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주 뭐 협치를 위해서 참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칭찬했던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준표에 대해서 지금 갈수록 주목도가 떨어지고 뉴스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홍준표의 그만큼 조바심도 있고 이제 그게 더 이상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서 한참 동안 지금 양측에 지금 말하자면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대립을 하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당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집권 이래 상대방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 정치로 일관해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 정치가 뭡니까? 검사 정치. 그 검찰 출신이 정치라면 검사 정치인가? 홍준표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도 지금 검사지사인가? 검사시장인가? 검사 국회의원인가?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뿐만 아니라 이 집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갖고 쓰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법치를 파괴하고 상식을 무시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체제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갖고 있고 대한민국 체제를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해서까지 급박을 하고 있고 본인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대권 후보라고 특히 여권의 대권 후보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미국의 LA를 방문 중인데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정부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우리가 자초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야 한다. 이것 또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왜 우리가 자초했나? 그러니까 없는 것 있는 것 다 만들었고 몰래 카메라 작동해갖고 전화를 6개월 동안 7시간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쪼개가지고 보도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 그 마녀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줄리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했던 세력들.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야당의 공격도 우리가 자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깥에 갖다 놓으면은 여기도 옳고 저기도 옳고 어느 한 곳에 욕 들어먹기 싫어가지고 다 옳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서 로마 철학자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처럼 진영 논리가 판치는 정치판에 적용돼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다. 전국 안정의 요소라고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철학자가 한 말 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의 말 중에 국민을 안심시키는 전국 안정에 이르시는 공존의 정치다. 공존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상생의 정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에게 주는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정의는 그러니까 각자에게 그의 것을 준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에게 내 것을 줘라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정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할 죄수다 하는 겁니다. 죄수. 그런데 홍준표는 지금 이재명을 야당의 대표고 리더십도 있고 뭔가 이 캡처도 하고 중도 정치라는 그런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상생의 정치로 나가야 된다. 국정감사를 앞둔 정쟁 격화로 나라의 혼란이 더 심화될까 더없이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적과 싸우는 상황에서 적이 공격해올까 봐 그래서 야 대화하자 타협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적이 공격해오면 더 강한 무장을 해가지고 제압을 할 생각을 해야지. 혼란스럽다. 이재명 같은 이 세력들은 지금 그 밑에 있는 세력을 쭉 한번 보십시오. 각종 전과자들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뭐 고함을 지르고 정책내가 보셨죠? 거기 그것도 해병대의 장성들을 벌 주고 밖에 내가 버리를 하고 이게 내구조가 이상하다고 하는 이 최민희의 이런 발언들 이게 어떻게 야당이 이 정치인들인가?